자, 이번에는 아이폰 15 블루 색상, 그리고 아이폰 15 그린 색상, 아이폰 15 플러스 핑크 색상 영상입니다. 프로 모델들은 아마 올라갔을 거고, 그리고 뭐 케이스는 나중에 올라갈 거고, 애플워치 울트라 2랑 애플워치 시리즈 9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시크해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키노트에서 가장 큰 희소식은 바로 가격 동결이었죠. 다행히도 아이폰 15의 경우 전작과 똑같은 125만 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그리고 플러스도 전작과 똑같은 135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다만 재밌는 건요, 이 작년 모델도 사실 가격 동결이었으나 이건 달러 기준이고요, 환율이 굉장히 폭등했었기 때문에 한국에선 가격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 13 대비 아이폰 14 같은 경우에 16만 원이나 올랐기 때문에 이건 뭐 가격 동결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 이맘때는 환율이 1430원 정도였고, 현재 기준으로 제가 한번 보게 되면 1335원이기 때문에 한 100원 정도는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한 116만 원 정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쉽습니다. 치킨이나 기름값도 마찬가지고 가격을 한번 올리게 되면 떨어지는 거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소비자는 슬픈 현실이고요. 자, 오늘 공세는 3가지 모델,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색상은 다 갖고 왔어요. 일단 아이폰 15 그린 색상, 아이폰 15 블루 색상, 아이폰 15 플러스 핑크 색상까지 전부 가져와 봤으니까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품이 있고요. 우선 아이폰 15 블루 색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언박싱을 하게 되면 짠! 나니 데스까? 아, 죄송해요. 제가 좀 일본에 와가지고 일본 말이 좀 늘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맞아? 여러분, 제가 이거 세팅 정말 제대로 해놨는데 그냥 실제로 보면 이 색깔일 겁니다. 블루 색상이야 이게? 여러분이 보기에도 이 블루 색상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하늘 색깔이라고 하기도 너무 그런 게 너무 밝아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예쁘긴 합니다. 블루라고 생각해서 보면은 이게 블루야 하는데 그냥 핸드폰만 보면 굉장히 예뻐요. 약간 흰색 베이스인데 파란 색깔 물감 한 2방울 떨어뜨린 느낌? 굉장히 예쁘고요. 제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C2C 케이블이 탑재되었고 직물로 바뀌었는데 얘는 USB 2.0이다. 근데 어차피 아이폰 15 일반 모델들은 USB 3.0 지원하지 않고 USB 2.0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뭐 여기 안에는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유심필, 보증서, 애플 스티커 뭐 그렇게 있고요. 이거는 한번 떼고 일단 켜놓고 다른 색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폰 15 그린 색상입니다. 오, 뭐야? 와우, 예쁜데? 아니, 저 그린 색상 이런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원래 그린이 조금 호불호가 있는 편이잖아요. 근데 예쁩니다. 진한 초록 색깔 이게 아니라 약간 연한 파스텔 톤의 그린 색상이라 예쁜데요? 오히려 블루보다 그린 예쁜가? 요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린 색깔 굉장히 예쁩니다. 측면에 뭐 전작이랑 비슷한 느낌의 그런 색상인데 뒤에 진짜 예쁘다. 구성품은 똑같기 때문에 요것만 떼고 전원 킨 상태에서 나머지 색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15 플러스 모델이고 굉장히 큰 모델이고요. 핑크 색상이에요. 자, 과연 와우, 어허,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핑크 색깔 정말 예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예쁘진 않은데요? 왜 그렇게 예쁘진 않다고 느끼냐면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파스텔 톤인데 이 부분의 핑크 색깔이랑 이 부분이랑 그렇게 어울리는 느낌은 아닌 것 같은 조금 아쉬운 느낌? 그래도 뭐 안 예쁘다는 건 아닙니다. 예쁘긴 한데 저는 여성분들이 핑크 색상 요거 쓰고 있으면 굉장히 예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과한 느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얘도 구성품은 똑같으니까 전원만 켜보도록 할게요. 자, 3가지 색상 한번 쭉 보여드리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핑크, 블루, 그린. 개인적으로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건 의외로 그린 색상입니다. 제가 디자인 충이라 디자인에 정말 예민한데 이 그린 색상 예쁜데? 이거는 남녀노소 불구하고 그냥 다 들어도 예쁠 색상인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린 같은 경우에 솔직히 무난한 색상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메인폰으로 쓴다면은 이 블루 색상을 사용할 것 같아요. 와우, 예쁩니다. 그리고 보시면 굉장히 좀 뭔가 오묘한 색상이잖아요. 전작들과는 색상이 다르고요. 프로 모델들이랑도 좀 색상이 다른 느낌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이번에는 이 유리 전체의 색상을 입혔습니다. 미친 기술력인데요. 자, 일반적으로는 겉에다가 색상을 입히는 작업을 하는데 아이폰 15 같은 경우에 유리 전체의 색상을 주입해가지고요, 훨씬 더 오묘한 색상을 자랑해요. 그래서 이런 오묘한 느낌이 나는 겁니다. 겉에만 색상이 들어간 게 아니라 요 속 중간중간 다 색상이 입혀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전작 블루 색상과 한번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작엔 유광이었는데 이게 무광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느낌도 훨씬 좋고요, 굉장히 고급지기 때문에 와, 이제는 15 살만하다. 디자인만 보더라도 15로 넘어올만 하다.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요, 고급집니다. 일반적인 블루 색상 같은 경우에는 이쪽 색상이랑 이쪽 색상이랑 그렇게 이질감이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린 색상도 보게 되면 블루 색상보다는 조금 더하긴 하지만 그래도 막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핑크 색상은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나? 색상 차이가 좀 큰 느낌이랄까요? 그렇습니다. 정면에서도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색상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핑크 색상이 가장 예쁠 것으로 예상했으나 개인적으로는 그린 색상이 좀 우회였고, 메인폰으로 쓴다면 저는 블루 색상을 구입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전작보다 훨씬 예뻐진 건 사실이고요. 측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굴곡이 살짝 들어갔기 때문에 전작의 각진 디자인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요, 실제로 잡았을 때 느낌이 아예 다릅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앞면에도 2.5D 글라스가 적용됐기 때문에 이 느낌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전작 같은 경우에는 이 세라믹 실드
필드가 이 측면에 스테인리스 스틸 안쪽에 탁 박혀 있었거든요. 그냥 유리만 자체로 보면 전반적으로 끝까지 다 판판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폰 15 시리즈는 전부 다 측면에 굴곡이 들어가서 판판하다가 측면에 굴곡이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립감이 훨씬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우, 그립감 너무 좋습니다. 자, 어쨌든 실내에서는 이런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접사 카메라로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측면은 기존과 비슷한 무광의 알루미늄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부는 이렇고 후면 아따야 색깔 유리 전체에 입혀진 거 진짜 이 기술력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C타입 적용된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실내에서 봤을 때는 느낌이 또 다른데요. 와, 확실히 블루 색상과 그린 색상 정말 예쁩니다. 핑크 색상은 아직도 조금 미안하지만 막 적응이 되는 그런 색상 아니고요. 남성분들 환호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전반적으로 좀 예쁘기 때문에 이제 디자인 때문에 프로 모델 가는 게 아니라 일반 모델을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어요. 이쯤에서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프로 모델과도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이런 느낌. 와, 이거 뭐 거의 애플 매장 아니냐고. 프로 모델 내추럴 티타늄, 그다음 일반 모델 그린, 블루, 핑크, 마지막 프로 맥스 모델 블루 티타늄입니다. 확실히 블루 티타늄 이렇게 보니까 빛을 안 받으면 그냥 블랙 색상 같죠? 요거랑 같이 한번 또 비교해 드릴까요? 자, 프로의 무광은 이런 느낌이고 확실히 그냥 예쁜 걸로만 치면 일반 모델이 더 예쁘긴 합니다. 프로 모델은 조금 더 고급진 거에 신경 쓴 느낌이고 일반 모델은 조금 더 예쁜 느낌. 그리고 이제 측면도 무슨 차이가 있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티타늄과 알루미늄 마감 차이는 이렇습니다. 티타늄은 세로로 뭔가가 들어간 느낌이고 알루미늄은 전반적으로 조금 무광 처리가 들어간 느낌으로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어쨌든 들고 있을 때 디자인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두 가지 색상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이 막 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왼쪽이 블루 색상, 오른쪽이 그린 색상이에요. 통화를 할 때 그린 색상은 이런 느낌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블루 색상은 이런 느낌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플러스 모델, 핑크 모델만 들고 있을 땐 이런 느낌이고요. 통화할 때는 이런 느낌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차이점을 먼저 알아봐야겠죠. 기본적으로 베젤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 모델도 베젤이 많이 줄었는데 일반 모델도 베젤이 줄어들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무려 일본까지 아이폰 14 일반 모델, 아이폰 14 플러스 요거 다 갖고 왔거든요.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플러스 모델의 베젤 차이인데요. 베젤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시겠죠? 왼쪽이 아이폰 14 플러스고요. 오른쪽이 아이폰 15 플러스인데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이런 느낌으로 베젤이 조금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니까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긴 하시죠? 그런데 정면으로 보시면 뭐가 아이폰 14고 뭐가 아이폰 15인지 조금 헷갈릴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줄어든 건 아니지만 그리고 따로 보면 인식할 수는 없지만 같이 보면 조금 기분 좋다. 근데 이제 베젤 같은 경우에 좌우로 합쳐서 0.5mm가 줄었는데 이상하게 세로는 0.9mm가 늘어났고요. 가로도 0.1mm가 늘어났습니다. 왜 이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두께 같은 경우에는 전작과 똑같이 0.78mm의 스펙을 갖고 있어요. 자, 이번에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바로 정면에서도 볼 수 있는 다이나믹 아일랜드 유무 차이입니다. 우와, 아이폰 15 진짜 살만하다. 자, 아이폰 15에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꿀팁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음악을 듣고 있으면 이렇게 다이나믹 아일랜드에 뜨는데 이게 뭔가 꼴보기 싫다, 뭔가 거슬린다 하면은 그냥 이렇게 스와이프하면 사라지고요. 다시 스와이프하면 다시 나타납니다. 만약에 다이나믹 아일랜드 두 개가 뜨고 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하나로 합쳐지게 되고요. 또 한 번 하면은 사라지게 되고 다시 나타나고 싶게 하면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간단한 꿀팁이었는데 정말 수많은 꿀팁도 있거든요. 그거는 좀 길어지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아이폰 15 구매하실 예정자분들 축하드립니다. 다이나믹 아일랜드 사용하면 할수록 정말 활용도가 좋고요. 특히나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꿀기능이에요. 그리고 최대 밝기가 정말 밝아졌는데요. 전작 같은 경우에 그냥 기본 사용자가 올릴 수 있는 한도가 800니트였는데 이젠 1000니트로 올라갔고요. HDR 같은 경우에 최대 부분 밝기가 1200니트였는데 1600니트까지 올라갔고 심지어 야외에서는 부분 최대 밝기가 2000니트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와, 이건 전작 대비 2배나 밝은 거예요. 진짜 디스플레이 떡상했습니다. 심지어 다이나믹 아일랜드까지, 심지어 디자인까지 안 살 이유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리고 제가 요거를 한번 쭉 잡고 있어 보니까 아이폰 15 프로 모델 있잖아요. 이 티타늄 모델과의 그립감 차이를 한번 느껴보고 있는데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매끈한 느낌? 안 좋게 얘기하면 조금 미끌거린다? 더 잘 잡혀 있는 거는 아이폰 15가 맞는데 좀 느낌이 좋은 거는 프로 모델입니다. 그리고 얘가 조금 더 차가워요. 티타늄이 원래 이렇게 온도가 좀 차갑나? 그러네요. 티타늄 온도가 조금 더 측면이 차갑습니다. 겨울에는 안 좋을 것 같은데 여름에는 조금 시원할 것 같다. 차이점을 계속 얘기해 드리자면 모서리 디자인이 달라요. 그러니까 전작은 각졌지만 얘는 이제 조금 둥그레졌다. 그리고 후면 유광에서 후면 무광으로 왔기 때문에 굉장히 예뻐졌고요. 무게는 전작이 이제 172g이고 신작이 171g인데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들어봐도 똑같습니다. 근데 정말 큰 소식, 메인 카메라가 무려 1200만 화소가 아닌 4800만 화소로 대폭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아이폰 14 프로에도 이제 48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화소는 똑같지만 이미지 센서 크기는 다르기 때문에 아이폰 14 프로의 메인 카메라 성능이 훨씬 좋아요. 어쨌든 일반적인 사진을 이제는 1200만 화소가 아니라 2400만 화소로 찍기 때문에 확대했을 때 화질이 정말 좋다.
크다, 전작가는 차이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카메라 비교해보면 재밌는 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0.5배와 1배 옵션밖에 없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2배 옵션이 새롭게 생겼어요. 요렇게. 근데 이거는 뭐 딴 건 아니고요. 카메라가 2개잖아요. 이것도 조금 말장난 같은 건데 기본 화질이 2400만 화소로 올라가게 됨으로써 이 1200만 화소만 딱 크롭하면 2배거든요. 그런 식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냥 만들어낸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도 없던 게 생겼으니까 확실히 기분은 좋긴 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기존 거 2배에서 확대해서 찍는 것보다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화질이 조금 더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카메라를 찍게 되면 초점 정보, 심도 정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셀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찍게 되면 편집에서 왼쪽 하단 세로 방향 누르시면 심도를 주거나 말거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용량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1.5배 정도밖에 늘지 않았다. 고맙다. 자, 그리고 2배 빨라진 뉴럴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요. 맥세이프에 C2 규격이 같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MFI 인증을 받지 않은 C2 충전기로도 최대 15W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진짜 해서식이고, 그리고 이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 키노트에서 새로운 나노 코팅이 적용돼서 플레어 현상이 줄어들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일반 모델에선 그런 설명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굳이 비교해볼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막 큰 효과는 없어서요. 플레어 현상 둘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2세대 UWB 칩이 탑재되었고요. 그래서 기존보다 3배 넓은 커버리지를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능인데요. 전작은 A15 바이오닉 칩셋, 이번에는 A16 바이오닉 칩셋으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요. 성능 차이는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긱벤치 6 점수 한번 비교해보면 싱글 코어 차이와 멀티 코어 차이 점수를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파이어 스트라이커 점수도 이렇게 한번 두 가지를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까지 이렇게 많은 기기를 갖고 오느라 조금 힘들긴 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께 다양한 색상의 다양한 제품들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이제 남은 건 애플워치 울트라랑 애플워치거든요. 그것도 빨리 한번 업로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까 유익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아래 적어보시고 이것도 바로 구독, 댓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기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알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